소렌토랑 카니발은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잘 팔리는 차들이죠. 소렌토는 SUV 중에서 1등이고 카니발은 미니밴 중에서 1등입니다. 사실 대체할 만한 차가 없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정도 가격대에 소렌토만큼 공간이나 연비가 나오는 SUV도 없잖아요. 카니발은 스타리아랑 다르게 유일한 국산 승용 미니밴이기도 하고요. 공간 활용성뿐 아니라 슬라이딩 도어나 버스 전용 차량 같은 조건들까지 완벽한 차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판매량이 나오는 거고 대기 기간도 군복무 기간을 뛰어넘는 거겠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차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성능이 좋긴 하지만 아예 문제가 없진 않았거든요. 이럴 때는 이 차들을 대신할 만한 차들이 있어야 하는데 같은 브랜드로 넘어가봤자 똑같은 엔진에 차체도 똑같으니까 넘어가나 마나인 거죠. 결국 수입차 브랜드 중에서 이런 차를 출시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전기차 시장에선 이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소렌토랑 카니발 수요를 둘 다 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브랜드라면 모르겠지만 폭스바겐이라 더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런 건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폭스바겐 ID4가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됐을 겁니다. 이 차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아직 국산차 브랜드 중에는 없는 전기 SUV라는 점, 유럽을 제외한 수출국으로 한국이 처음으로 선정됐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대박입니다. 폭스바겐이 한국 시장 점유율을 신경 쓴다고 느껴지는 게 일단 가격을 보조금 100% 기준에 맞춰서 출시했습니다. 지금 전기차 보조금 100% 기준이 5,500만원이잖아요. 딱 5,4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환경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651만원으로 정해졌고요. 여기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더하면 4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이오닉5 가격은 확실히 잡았고 4천만원대면 소렌토나 카니발 가격대하고도 맞죠. 그리고 주행 가능 거리는 유럽 기준으로 522km인데 국내에 들어오면서 405km로 떨어졌습니다. 400km 이상이면 그래도 안무게 평균치는 넘어선 거라 크게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꼭 필요한 것들도 웬만하면 다 갖췄습니다. 일단 배터리 용량은 82kWh고요. 겨울철에 필수로 할 수 있는 히트펌프도 장착을 했습니다. 폭스바겐답지 않게 후륜구동 모델이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모터 총출력은 204마력, 31.5토크입니다. 저는 ID4를 보면서 제타가 떠올랐습니다. 제타급이 차가 아니라 제타랑 비슷한 전략을 가져간다는 게 진짜 고마웠습니다. 신형 제타 가격이 상당히 괜찮았죠. 3천만원 초반대로 출시하면서 할인 같은 거 이것저것 다 하면 2천만원대로도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차체 크기도 커져서 실내 공간도 넓어진 차가 LED 헤드램프, 디지털 계기판, 열선 시트, 통풍 시트, 듀얼존 오토 에어컨,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이런 옵션들뿐 아니라 승차감도 이급에서는 볼 수 없었던 뛰어난 수준이라 초도 물량 완판뿐만 아니라 중고 가격 방어까지 대단한 차로 남았습니다. ID4도 전략이 비슷합니다. 보조금 기준을 딱 맞춘 덕에 4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폭스바겐이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 불리는 IQ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차로 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 경고, 비상 제동, 사각지대 모니터링, 도로 표지판 모니터링 같은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옵션입니다. 여기에 IQ 라이트 매트리스 헤드램프, 디지털 계기판, 12인치 디스플레이, 서라운드 뷰 같은 옵션도 기본 제공입니다. 이 정도 옵션이면 아이오닉5는 물론이고 스포티지랑 소렌토급 전기 SUV를 원하던 소비자들까지 사로잡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재원을 비교해보면 크기가 스포티지랑 가까운데 아직 이런 SUV 전기차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을 폭스바겐이 먼저 공략했다고 볼 수 있죠. 이미 유럽에서는 돌풍입니다. 대기 물량만 12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좀 기대되는 게 유럽 외 국가 중에 한국이 첫 번째 수출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소리는 한국 시장을 신경 쓰고 있다는 거라서 물량 대응을 어떻게 할지가 기대됩니다. ID4 수요가 이미 폭발적인 수준이라서 생산량 확대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독일 M덴 공장 생산에 이어서 하반기 중에는 미국 공장에서도 생산할 예정입니다. 물량 대응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라서 국산차 브랜드도 긴장하긴 해야 할 겁니다. 어차피 테슬라는 가격이 안드로메다로 떠난 지 오래라 경쟁 추기도 못 끼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현대차 그룹, 폭스바겐, 쉐보레 이런 대중 브랜드들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폭스바겐을 주목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 가지면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쉐보레는 이미 신뢰를 잃었다는 겁니다. 한 7월까지만 해도 쉐보레 전기차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코녹스 EV나 블레이저 EV 같은 차들 가격이 공격적이라 국내에서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미지가 똥이 됐습니다. 얘네가 진짜 바보 같았던 게 어떻게 보면 볼트 EUV가 한국 GM의 전기차 계획 중에서 시작점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끌고 가서 이코녹스 EV까지 연결을 시키고 이걸 기회 삼아서 점유율을 높이든지 했어야 합니다. 아니면 한국 시장 비중이 이제는 그렇게 크지 않고 어차피 한국 생산차가 없는 거라면 한국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티라도 내지 말던가요. 이건 대놓고 물량 조절도 못하고 그 와중에 가격도 계약 때랑 출고 때랑 다르고 이러면 누가 쉐보레를 쳐다보겠어요. GM그룹 차원에서 배터리 화재에 대응한 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GM 차원에서 고객 관리는 꽝이었다고 봅니다. 이 상황에서 폭스바겐은 어떤가요? 쉐보레랑 완전 반대죠. 폭스바겐도 최근까지 욕을 엄청 먹었습니다. 왜? 한국 시장에 디젤차 재고 떨이를 한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디젤차만 들여왔거든요. 그런데 제타를 가솔린 터보로 들여온 뒤로 최근에 티구안도 가솔린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한국 시장을 신경 쓴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심지어 ID4도 해외 수출국이 한국이 처음이라고 할 정도면 앞으로 계속 신경 쓸 거라는 게 느껴지고요. 두 번째는 폭스바겐이 내놓는 신형 전기차들이 한국 시장을 공략하기 좋은 차들이라는 겁니다. 저는 ID4 다음으로 기대되는 차가 ID 버즈입니다. 야, 보기만 해도 느낌 오지 않나요? 얘는 소렌토랑 카니발 수요를 완벽하게 잡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도 예쁘고 크기도 너무 크지 않아서 실용적이고 슬라이딩 도어까지 달고 있습니다. 이 차가 왜
소렌토랑 카니발을 동시에 겨냥한다고 생각하냐면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7인승 MPV 시장이 어쩌다 보니까 비었습니다. 그런데 7인승 MPV가 안 팔렸기 때문에 시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카렌스는 판매량이 좀 주춤하긴 했지만 올란도 같은 차들은 쉐보레를 먹여 살렸습니다. ID 버즈는 7인승 MPV에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건 완전 틈새 시장입니다. 뭔가 SUV까지는 필요 없고 카니발로 넘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 딱 맞는 차거든요. 얘가 생긴 게 이래서 그렇지 사실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높이가 높고 폭이 넓을 뿐입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랑 비교하면 훨씬 작습니다. 카니발이 국내에선 대형 미니밴으로 분류되거든요. ID 버즈는 준중형에 가까운 중형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심에서 타기도 좋고 그렇다고 너비가 좁거나 높이가 낮은 게 아니라서 차박하거나 할 때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딱 크기가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와중에 디자인까지 예쁘고 보조금 기준까지 충족한다면 이 차가 안 팔릴 이유는 없죠. 세 번째는 확실히 쉐보레보다는 폭스바겐이 현대차로한테 더 자극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GM보다는 폭스바겐이 더 강력한 경쟁 상대입니다. 전기차 수출액 순위를 보면 독일이 압도적이고요.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봐도 GM보다는 폭스바겐이 더 위협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차는 긴장할 수밖에 없죠. 일단 현대차 그룹이 지금은 어쨌든 상위권에 있으니까요. 이 상위권을 지키려는 자와 뺏으려는 자의 싸움인데 현대차 입장에선 회사에 기반이 되는 한국 시장도 신경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 그리고 미국 소비자들이 좋아할 만한 차를 현대차보다 먼저 출시했다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ID 시리즈가 아이오닉 시리즈한테는 굉장히 큰 경쟁 상대가 될 겁니다. 당장 i4도 현대차한테는 없는 차입니다. 전기 SUV가 아직 없고 앞으로 나올 SUV는 또 대형 SUV라서 가격도 차이가 크고 경쟁 상대도 아닙니다. 여기에 미니밴 시장까지 먼저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스타리아는 미니밴으로 만들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차체 자체는 좋지만 전기차로 만들게 되면 공차 중량이 늘어나잖아요. 이미 2톤이 넘는 무거운 차라서 전기차로 만들려면 차체 소재부터 바꿔야 할 겁니다. 워낙 대작업이라 무조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나마 좀 기대해볼 만한 게 카니발이었는데 얘는 하이브리드 출시가 먼저라서 전기차는 아직입니다. 지금 계획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폭스바겐이 대중들을 섭렵하기 더 좋은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국내 시장도 판도가 좀 흔들릴 거고요. 글로벌 시장으로 봐도 폭스바겐이 더 유리합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미국 시장이죠. 폭스바겐은 이미 미국에 공장이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빠르게 미국 현지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보조금 기준도 충족합니다. 현대차는 인플레 감축법 시행 이후에 이제서야 미국 공장 완공을 앞당긴다고 했고 빨라야 2024년부터 생산이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공백기 동안 실제로 경쟁력이 밀리게 됐다는 거고 이 경쟁력이 밀리는 동안 폭스바겐 같은 회사들이 현대차가 먹고 있던 점유율을 뺏어갈 거라서 당장 전망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물론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구매할 만한 선택지가 우리나라 보조금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들어오고 당장 폭스바겐은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불만이 뭐였는지도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쉐보레보다 훨씬 기대가 됩니다. 대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는 견제할 만한 요소가 하나 추가된 거라서 여러모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현대차 그룹이 날개를 다는 시기는 2024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화성 4공장도 완공이 되고 신형 전기차도 본격적으로 출시될 겁니다. 2024년이 됐을 때 지금처럼 좋은 순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날개를 달고 날아갈 건지 아니면 빼앗긴 순위를 다시 가져오는데 힘을 쓸지 이건 그때 가봐야 알 것 같네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